그래서 좀 교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틈틈이 조금씩 풀어서 원불교 경전에 나오는 좌선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좌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알려주는 구절이 있는데 그걸 좀 현대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계속 프린트로 해서 이제 바인더 재본해가지고 교재로 쓰고 하다가 그냥 좀 더 내용을 보강해가지고 책을 좀 내보면 좋겠다는 또 주변의 의견도 있어가지고 2000년에 출판을 하게 됐습니다. 막 그 일러스트 하시는 분한테 그림도 좀 넣어주라고 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미술하는 후배 교무한테 이렇게 표지 그림 같은 것도 좀 그려주라고 해가지고 표지 그림까지는 아니고 이제 본문의 사파 같은 것도 좀 그려주라고 해서 나오게 된 책인데요. 작년 가을에 이제 2세를 찍으면서 조금 수정을 했어요. 조금 추가를 아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냥 가볍게 단락단락 읽고 이게 총 40개 단락인데 아무튼 틈틈이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요. 그저 앉아있기만 하면 됩니다. 입니다. 제가 쓴 책이니까 참 뻘쭘해요. 남이 쓴 책은 막 읽으면서 아는 척 하겠는데 제가 쓴 책을 하려니까 이게 아우 참 한번 해볼게요. 이제 조금씩 마찬가지로 조금씩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디 명상 뭐 템플스테이나 이제 우리 훈련 같은 거 원불교에서 말하는 훈련이나 뭐 이제 기도원 이제 교회 다니신 분들도 이제 기도원 같은 데 들어서 기도하고 오시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되게 뭔가 충만하고 막 성령이 충만한 것 같고 우리도 훈련 갔다 오면 막 기운이 나오고 그러는데 딱 집에 도착한 순간부터 언제 그랬냐 풀어지죠. 근데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저는 작심삼일이라는 얘기 하는데 저는 작심삼일도 좋다고 봐요. 작심삼일을 3일에 한 번씩 하면 되죠. 우리 매일 챙기는 거거든요. 작심을 이 순간도 계속 하는 거거든요. 마음을 먹는 거죠. 요거는 우리가 명상이나 좌선을 하지 않더라도 때때로 평화롭고 근심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상을 통해서 꾸준히 자신을 대면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지금처럼요. 지금 여러분 한 30분 정도 했죠? 꾸준히 자신을 대면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늘 평화롭고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끼밥 챙겨 먹듯 명상을 통해 마음을 챙긴다면 위에 열거한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루에 새끼밥 챙겨 먹는 거 귀찮으세요? 귀찮을 수는 있죠. 근데 살려면 먹어야 되잖아요. 한 끼 이상은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3일에 한 번 마음 먹는 걸 가지고 아유 작심삼일이지라고 낮춰서 볼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작심삼일을 3일에 한 번씩 하면 되지. 우리가 이제 3일에 한 번씩 챙긴다고 하잖아요. 마음을 챙긴다 이런 표현을 쓰죠. 마음 챙김이란 단어는 참 번역이 잘 된 거예요. 적절하게 참 잘 된 명상 용어로서 되게 잘 번역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해요. 여기 보면은 좌선의 방법은 극히 간단하고 편이하여 아무라도 행할 수 있나니 좌복을 펴고 반좌로 편안히 앉은 후에 머리와 허리를 곧게 하여 앉은 자세를 바르게 하라. 원불교 정전 좌선법의 첫 번째 항목이에요. 어려운 말이 아니라 사실 이 용어 자체를 놓고 보면은 그렇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간단하고 편리하다 그랬어요. 편리하다. 뭐라면 좌복을 펴고 이걸 좌복이라고 하거든요. 방석 같은 걸 좌복이라고 해요. 쿠션. 너무 쿠션이 집에서 해보시려면 이제 집에서 쓰는 쿠션 되게 솜이라서 이렇게 쑥 이렇게 너무 폭신폭신하면 사실 별로 안 좋아요. 살짝 이렇게 딱딱하진 않지만 이렇게 꽉 차여 있는 게 좋습니다. 명상을 떠올리면 편안히 자리에 앉는 자세를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필이면 앉아서 주로 명상을 해요? 앉아서 하죠. 여기도 좌선법이라고 했거든요. 참선법이 아니라 좌선법이에요. 앉아서 명상을 해요. 우리도 지금 일반적으로 계속 앉아 있잖아요. 서서는 못 하나요? 명상을? 서서도
할 수 있고요. 뛰면서도 할 수 있겠죠. 걸으면서도 할 수 있어요. 행선이라고 이제 워킹 메디테이션이라서 걷는 명상도 저는 요즘 점심 먹고 따릉이 되게 매니아거든요, 제가. 따릉이 얘기 몇 번 했을 텐데 요즘에 날이 너무 좋으니까 점심 먹고 30분 정도 따릉이 타고 저 한강 반포 쪽 가니까 되게 좋은 데가 있더라고요. 나무 그늘 아래에서 이렇게 음악 듣고 앉아있으면 저절로 명상되는 것 같아요. 되게 힐링. 어제도 요즘에 일이 많아서 조금 스트레스 받았는데 자전거 끌고 가서 점심에 진짜 신선 노름하는 것 같더라고요. 부럽죠. 저는 요즘 이렇게 삽니다. 부러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앉아서 명상하냐면 이제 불교에서 이런 단어 써요. 행주, 좌와, 어묵, 동정 이런 표현이 있어요. 행주, 좌와. 행, 걷는 거. 주, 서는 거. 그러니까 머무는 거. 멈추는 거. 좌, 앉는 거. 와, 누워있는 거. 어디 가면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와불상? 부처님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팔로 이렇게 하고 있는 와불상? 저희 태국인가 전에 몇 년 전에 태국 갔다 오니까 엄청 큰 와불상 이렇게 뭐 부처님 열반하기 전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거 왜 만들어 놨을까요? 그것도 명상이거든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팔베개하고 팔이 되게 저릴 텐데 어쨌든 계시더라고요. 근데 행, 주, 좌와가 다 명상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세로서. 그래서 앉아서만 하고 서서는 못하는 건 한쪽에 치우친 선인 거죠. 근데 사람이요, 달리다가 힘들면 걷고 싶어요. 걷다가 힘들면 서고 싶어. 서 있다 힘들면 어때요? 앉고 싶죠. 앉다가 힘들면 어때요? 눕고 싶어요. 눕다가 어떻게 돼요? 자버려요. 이게 스펙트럼을 놓고 보면요. 달리는 것과 누워서 잠드는 것까지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저녁에 보면 여기 러닝 하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또 날씨 풀리니까. 근데 그 마라톤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마라톤이 45.19km인가를 뛰잖아요. 뭐 20km 정도 넘어가면 약간 무라의 경지에 든대요. 그래서 저절로 뛴대요. 저절로. 몸이 저절로 그냥 뛴대요. 그래서 러너사이라고 하잖아요. 약간 이렇게 살짝 표현이 좀 그런가? 뽕 맞은 것 같은 어떤 약간 그런 경험? 그거를 맛보면 그렇게 또 뛴다네요. 그 경험이 너무 좋아서 뭔가를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일치된 순간을 맛보는 거죠. 여러분들 살다 보면 마라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걸로 느끼겠지만 다른 걸로도 그런 거 있죠. 무언가에 완전히 몰입됐을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왜 낚시하는 분들도 그런 거 있다면서 이렇게 세월을 낚는다 이렇게 표현 쓰잖아요. 뭐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요즘도 낚시하는 분들도 많대요, 한강에서. 근데 이제 찌를 던져놓고 뭔가 강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것도 뭐 하나의 명상이라면 명상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행주자가 신체 동작이죠. 신체 동작의 범주들 있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앉는다는 거는요. 서 있는 것보다는 편안한데 저기 누워 있는 것보다는 불편한데 서 있는 것보다는 편안해요. 앉는 자세는 중도예요. 너무 편하지도 않지만 너무 불편하지도 않는 그 순간이 앉는다는 동작으로 뭐 특정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중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중도를 잘 지켜라. 자세로서의 중도가 앉는 자세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원불교의 문을 열어주신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정전수행법 좌선법, 좌선의 방법에서 이렇게 편의해서 누구라도 할 수 있다고요. 이거는 나이랑 상관없어요. 앉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이제 걸음마 하고 있는 애기들도 앉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 중병에 들지 않는 이상은 앉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좌복을 펴고 이게 방석을 이제 의미하죠. 좌복을 펴고 이게 이제 일본말로 자푸라고 한대요. 자푸. 그래서 영어로 검색하면 ZAPU라고 치면은 이 좌복 같은 거 많이 팔아요. 명상용품 파는 거. 알라딘이란다. 아마존 같은 데 검색해보면 자푸라고 치면 나오는데 이제 그게 한문으로 좌복이죠. 어쨌든 좌복을 적당하게 펴고 반좌로 앉아라 했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자가 쟁반 반자예요. 쟁반 평평하죠. 평좌라고도 하고 반좌라고도 하는데 무릎과 무릎이 일치해야 돼요. 이렇게 올려놨을 때 한쪽으로 왜 우리 건물 지을 때 수평계 놓죠. 네, 그거 놓듯이 이게 평평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결과부자, 반가부자도 좋지만 그냥 이렇게 반좌로 앉는 게 편해요. 지금 그렇게 앉으시는 거죠. 이렇게 놓는 거. 이렇게 놓는 거 있죠. 그리고 반자가 다리도 좀 덜 저리고요. 평평하게 무릎과 무릎이 평평하게 일치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자세죠. 그래서 명상하시는 분들, 아니 이제 명상이라는 표현이 조금 가볍다면 이제 수행하시는 분들, 참선하시는 분들이 이 몸을 조복받아야 돼. 조복이 뭐냐면 항복받는다고 하거든요. 몸을 부처님도 이 보면 수화 항마상이라고 해서 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으면서 악마들, 마군들을 항복받았다 이런 게 있고 원불교에도 법강 항마 이런 표현이 있어요. 법이 강해서 악마를 조복받는다. 마군들을. 그러니까 사실 마군이 뭐 악마가 밖에 외부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내면의 욕구나 내면의 욕망 같은 것들을 잘 제어해라. 그래서 이걸 항마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저는 이걸 막 싸워서 이겨라 이렇게 얘기한다기보다는요. 일치시키면 된다는 거죠. 부처님께서 6년간 이제 고행하셨다고 하거든요. 설산에서 그 성자들이 이렇게 고행을 하게 되나 봐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금식 기도하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부처님도 6년간 혹독한 고행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혹독했냐면 그러니까 절식을 하다 못해 나중에 금식을 했대요. 금식을 하다가 나중에 하루에 쌀 한 톨씩 드셨대요. 아, 이거는 정말 극단적인 고행이죠. 하루에 쌀 한 톨 드시다가 나중에 막판에는 거의, 그러니까 그냥 거의 반 가사 상태? 빈사 상태? 이렇게까지 거의 들어가셨대요. 거의 죽기 직전까지. 이건 의학적으로 죽은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까지도 이제 그런 극단적인 고행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은 부처님께서 그 고행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고행을 포기하세요. 아, 이렇게 해서 안 되는구나 해서, 고행을 멈추시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고행을 멈추고 깨닫는 거예요. 고행을 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자타라고 하는 소녀의 우유를 많이 먹으니까. 우유죽을 한 사발 드시고, 그걸 이제 옛날 말로 타락죽이라고 했어요. 타락죽. 그 우유로 만든 죽. 그 타락죽을 드시고, 이제 기력을 되찾고, 다시 나무 밑에 보리수 아래에서 이제 적당한 중도의 명상, 적당하다는 표현이 적당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라도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명상은요. 똑같은 사람도 명상하잖아요. 저는 되게 성격이 급하고, 전문 용어로 되게 지랄 맞은 사람이거든요. 성격이. 앉아서 저는 되게 옛날에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옛날 학창 시절이나 명상을 처음 시작했을 때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멍하게 한참 앉아 있지? 그게 되게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저도 해요. 그랬던 저조차 팔딱팔딱 뛰는 성향이었던 저조차 잘 앉아 있습니다. 지금은. 저한테 명상이 뭐예요? 물어보면 전 첫 번째로 잘 앉아 있는 거라고. 잘 앉아 있는 거. 그거를 지관타좌라고도 합니다. 그냥 단지 잘 앉아 있는 거라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런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허리를 꼿꼿이 세우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앉아 있다는 건 비유로 하면은 텐트를 치는 거잖아요. 일종의. 근데 텐트가 기둥 안에 야영 같은 거 옛날에 저 스카우트 지도자 출신입니다. 이래봬도 또. 근데 야영하러 가면은 뭐예요?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핀을 받거든요. 특히나 기둥이 없으면은 텐트는 그냥 무너지는 거죠. 군 생활할 때도 이제 텐트 쳐보고 하면은 텐트 어설프게 치면 밤에 무너져요. 네. 낭패입니다, 그럼 정말. 근데 우리 몸의 척추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죠. 기둥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욕을 수립해라. 허리뼈를 꼿꼿이 세우는 게 중요하다. 꼿꼿이 세우는 게 중요하다. 근데 어떻게 꼿꼿이 세우는 거냐? 힘을 빼고 세우는 거예요. 척추에 힘을 빡 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텐트 쳐보시면 알겠지만 텐트 가운데에 그 기둥이 지가 힘을 주고 서 있을까요? 아니에요. 줄로 적당하게 균형을 맞춰서 세우나요. 끈으로 이렇게 조정해서 핀을 밖에 나갈 때 핀 박잖아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근데 거기 서 있는 기둥이 지가 힘을 주고 서 있는다는 의식을 할까요? 균형을 잘 맞춰 놓으니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정면에서 보시면 두 무릎이 평평하고 정수리와 두 무릎 사이가 완만한 삼각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있는 게 아니라 정수리를 기준으로 해고 봤을 때는 두 무릎과 완만한 삼각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셨을 때 이렇게 치우치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치우치는 게 아니라 완만한 삼각형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거를 내가 삼각형을 만들어야지 하고 의식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긴장이 풀리면 저절로 몸이 찾아가요. 우리 몸에 항상성이 있거든요. 정확한 균형을 맞춥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지? 막 안 된다고 고민하실 필요 없고 그냥 긴장 빼시면요.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턱이 들리면요. 기운도 들려요. 턱을 들고 명상하면요. 호흡이 안 내려가요. 반대로 고개를 깊이 숙이면요. 마찬가지로 또 호흡이 안 내려가요. 그래서 그래서 명상할 때 저 사람이 명상이 잘 되나 안 되나 이렇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턱이 들리는 거예요. 턱이 들리면 딴 생각해요. 왜 심리학에서 사람이 시선의 위치를 가지고도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렇게 뭐 그런 거 있거든요. 뭐 이렇게 단서를 잡는 게 있거든요. 눈동자가 위로 떠 있으면요. 무언가 상상하는 거예요. 미래를. 눈동자가 좌우로 가 있으면은 과거를 회상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어쨌든 턱이 들리지도 않고 숙여지지도 않게 다만 턱을 살짝 당겨주시는 거예요. 명상하다 보면 이제 침 고이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턱이 들리면 침이 덜 고여요. 침을 고이려고 명상하는 건 아닌데 턱이 떠 있지 않게 하는 게 의외로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턱이 떠 있으면요, 딴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이런저런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턱은 살짝 당겨서, 살짝 당겨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정수리가 있잖아요. 여기 정수리가 되게 의외로 중요해요. 자세에 있어서요. 정수리가 또 뒤로 꺾이지 않게. 정수리가 꺾이면은, 그러니까 목이 뒤로 꺾여서 정수리가 뒤로 살짝 처지면은 사실 그러니까 신체의 균형적인 면에서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시면 이렇게 턱이 살짝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상태가 유지되는 게 원만하고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하면요. 힘을 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단락 이름이 우선 힘을 빼세요예요. 우리가 허리를 꼿꼿이 하면서 하다 보면 저를 한번 보실래요? 허리를 꼿꼿이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가슴이 부풀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죠. 가슴이 부풀어요. 허리를 뒤로 젖히게 되면. 허리를 꼿꼿이 세우는 게 아니라 사실 허리를 뒤로 꺾은 거죠. 이렇게 꺾은 거죠. 그러다 보면 앞에서 봤을 땐 되게 당당해 보이고 가슴을 활짝 펴 보이니까 이렇게 당당한 느낌이 드는데 이건 사실 명상적으로 봤을 때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이런 자세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등이 뒤로 오목하게 들어가 버리거든요. 앞이 볼록하게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렇게 되면은 호흡하는데 별로 좋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이렇게 숙이냐? 이것도 아니에요. 상체의 앞면과 뒷면, 등면과 배면이 평평해야 돼요. 평평해야 돼요. 오목하게 뒤로 벌어지거나 불룩하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평평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함흉발배, 어려운 표현으로 함흉, 가슴에 힘을 빼고 발배, 등을 펴라. 예, 우리가 신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전에도 그런 표현했잖아요. 자신감 넘쳐 이렇게 보이지 않죠? 자신감 넘쳐 이렇지 않거든요. 불행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슴을 활짝 펴고
불행해지지 않고요. 등을 숙여서 행복해지지 않아요. 폈을 때 그 감정의 어떤 균형도 맞춰집니다. 그래서 우울한 기분이 들 때는요, 가슴을 활짝 펴면 실제로 많이 좋아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서 걷게 되면요. 그렇게 되면 저절로 견갑골 사이가 균형을 잡게 됩니다. 견갑골.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이제 우리가 견갑골이라고 하죠. 그래서 등과 허리를 펴시고요. 가슴을 지나치게 펴면 일단 숨이 금방 차게 되겠죠. 금방 차요. 이렇게 횡격막으로 걸쳐 있는 흉부가 이 폐가 상대적으로 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가슴을 활짝 폈을 때 오므렸을 때 해보시면 알아요. 어디가 숨 쉬는데 편안하게 되는지. 그래서 요골 수립을 하시게 되면 저절로 함용발백, 긴장이 풀리게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 여기 옛날 어른들이 쓰는 것 중에 긴찰곡도라는 표현이 있어요. 긴찰곡도. 그걸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 항문을 조이라고 여성분들 케겔 운동 이런 거 들어보셨죠? 여성분들 그 운동하는 것들. 그런데 유사하게 그 항문을 조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죽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항문이 벌어진대요. 긴장이 풀리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이거를 항문을 억지로 힘을 줘서 항문을 딱 오므리는 게 아니에요. 그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항문을 한번 오므려 보세요. 그분 항문만 오므려지는 게 아니라 긴장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에요? 명치 끝이 딱 맞물려요. 네. 그래서 항문을 오므리는 건 맞지만 항문을 오므리기 위해서 억지로 힘을 주면은 이 명치 끝이 딱 막혀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학생 때 항문을 긴찰곡도 하겠다고 항문에 힘을 딱 주면 호흡이 안 되는 그런 경험 하거든요. 그래서 항문을 어떻게 조이냐면 항문은 이미 우리가 살아있는 한 조여져 있거든요. 잘 앉으면 돼요. 이렇게 오므려서 잘 앉으시면 돼요. 억지로 애써서 힘 주는 거 아닙니다. 항문에 힘을 주면은 명치 끝이 저절로 막히기 때문에 사실 그건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곡도라는 게 항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곡식의 내장 장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의식하지 않아도 잘 오므려져 있기 때문에 억지로 힘을 주실 필요는 없다. 그렇습니다.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이제 여기 다 성인들이시니까 그 회음혈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생식기와 항문 사이에 있는 위치가 회음이에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회음혈에 의식을 잘 집중해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전문적이니까 여러분들 이것까지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잘 앉아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이런 것들 알아두면 좋잖아요. 회음혈 이런 긴찰곡도 이런 단어 있으면 어디 가서 얘기할 때 되게 유식해 보여서 좋습니다. 그리고요. 자, 힘 빼라는 건 기본적인 어떤 무술이나 스포츠에서 기본적으로 힘 주라고 하는 거 없습니다. 힘 빼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태극권을 오래 했는데 저희가 태극권 용어로 힘 빼라는 얘기를 방송하라 그래요. 방송. 브로드캐스팅 방송이 아니라 내려놓고 이완해라.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이완을 하는 게. 다른 모든 운동도 힘 주고 하는 운동 없어요. 입문했을 때 무조건 힘 빼는 거 가르치죠. 제가 지나다니다 보면 야구 배트 돈 넣고 야구공 치는 데 있죠.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저는 옛날에 그거 되게 취미가 있어가지고 지나가면 꼭 한번 해봤는데 힘 주고 치는 것과 힘 빼고 치는 건 너무 판이하게 달라요. 힘이 풀릴수록 잘 쳐져요. 힘을 주고 내가 공을 저거 하나라도 쳐보아야겠다면 안 쳐져요. 다 헛스윙합니다, 그냥. 근데 적당한 이완을 했을 때 정확하게 타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완은 너무 중요한 거구나. 명상뿐만 아니라. 그리고 삶의 태도에서도요. 이완이 너무 중요해요. 정신적 이완 되게 중요합니다. 명상할 때 앉아서 이완하는 게 그냥 긴장하는 것보다 낫지 않아가 아니라 이완하는 그 방식을 알게 되면요. 정신적인 태도도 이완이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이완하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긴장과 이완을 적절히 하는 거. 우리가 텐션이라는 표현 요즘 쓰죠. 저 사람 참 텐션이 좋아. 적당한 텐션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텐션이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한 긴장과 이완 사이의 어느 곳. 그래서 적재적소에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는 또 긴장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살다 보면요. 마냥 미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적당한 이완과 긴장도 필요한데 그 방법을 알게 되면요. 인생의 문제들도 풀리는 거죠. 왜냐면 긴장하지 않아도 될 때 우리가 정신적으로 긴장하거든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무언가 너무 간절할 때도 긴장돼요. 내가 무언가 해야겠다. 어떤 의무가 가득 차있을 때도 긴장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럴 때는 적당하게 이완해주면 잘 돼요. 기도할 때, 여기 종교를 가지신 분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긴장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줘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부모님한테 옛날에 용돈 받을 때, 이거 사줘! 하라고 와서 이거 사줘! 빨리 왜 안 사줘냐고 뗐을 때보다 엄마 아빠 기분 좋을 때 적당하게 얘기하면 잘 들을 때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알기 위해서라도 내가 이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건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래서 명상이란 건요, 집중도 집중이지만 이완도 이완이 중요해요. 그 둘을 적당하게 잘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이완한다고 해서 퍼져 있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적당한 텐션을 갖추는 게 이 명상에서의 긴장과 이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